제가 백색 세면을 갖다 드라이비트에다 하면 그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달라붙는다. 백색 세면을 섞어주면 드라이비트 작업, 그다음에 미장 스톤 작업이라든지 석재 폼칠 작업에도 이렇게 백색 세면에 색깔을 맞춰주는 여러 가지 색을 갖다가 백색 세면을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서 할 수 있고요. 백색 세면에다가 천연 돌가루들을 이 돌 입자나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때는 좀 색깔을 그래서 약간 그 석재 느낌에 맞게끔 백색 세면을 맞춰주면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멘트 몰타를 약간 프로테이저를 살짝 섞어줘도 되고, 그래서 백색 세면을 시멘트에다가 섞어준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백색 시멘트 몰타에다 섞어준다면 원래 이게 그 벽에 할 때는 접착제를 붙이거나 시멘트 가루를 물로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접착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백색 세면으로 하면 그런 필요가 없어요.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 이렇게 그물 한 구퉁이가 떼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직접 했는데 비 올 때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에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점토 하나 섞었다가 툭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백몇십 년 동안 안 해놓고 제가 얘기만 하면 자기 돈으로 만들거나 자기 기술로 만들지 못해서 불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색 세면에다가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를 섞어서 만든다. 일단 시멘트 몰타에다 천연 어떤 돌들을 금색에다가 염색을 해서 조잡스럽게 하면 조잡스럽게 되고 고급스럽고 금색은 다만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준다. 백색 세면에도 핸드코트 제품에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에다가도 해도 되고 핸디코트 제품에도 넣을 수 있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들을 이것도 금색에서 다양한 뭐 천연 돌가루들 넣을 수도 있어요. 핸디코트는 좀 쉽게 부서져서 좀 약하죠. 그래서 여기서 백색 세면 석고보드 부서질 때도 그냥 백색 세면으로 하시거나 핸드코트로 보통 하는데 백색 세면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석고보드나 이런 데다 백색 세면을 섞어서 만들거나 코팅 구조로 주면은 좀 우수한 석고보드가 나온다. 이게 스키에도 하고 석고보드 그렇다. 그래서 외벽 할 때 외벽에 이제 가공하는 여러 가지 미장 스톤 이래서 스톤 작업들이 있거나 석재 코팅이 있는데 드라이비트 이런 종류도 그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백색 세면을 섞어서 색깔을 맞춰서 뭐 돌질감을 좀 주게 되겠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백색 세면을 내부용으로 해가지고 핸디코트를 대신해서 내부로 건물 내부에다가 약간 천연 돌가루들을 좀 넣어주거나 금색에서 펄 반짝이를 넣어가지고 되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방안이니까 건물 이게 내부니까 더 원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예술적, 아트적으로 만들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색 세면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몰타를 조금 섞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돌을 붉은 벽돌을 이렇게 붉은 벽돌, 내화 벽돌, 시멘트 벽돌에 또 홈을 파가지고 뼈이 매끄러 오면 이렇게 지진 같은 충격이 쉽게 이렇게 몰타를 떨어져 나가는데 홈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충격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도 잘 안 새고 일반적으로는 가로세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홈을 파는 기술, 동그랗게 세모나게 하면 다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단단하게 달라붙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갖다 철사, 철근, 철망을 이용해서 벽체를 만들어 조립식 주택으로 배달을 되게 싸게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건축물에 이렇게 이것을 맞춰가지고 조립식 주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지진 같은 충격이 좀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다 추가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조립식 주택으로 배달되는 이렇게 벽돌 기반의 철사, 철근, 철망 이렇게 된 벽체를 같이 이어 붙여준다. 공기가 엄청 단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달라붙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양생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공기도 단축되면서 전 세계 획기적인 건축 기법이 된다. 철망 같은 거나 철사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기타 다른 소재에 상관없이 건축물에 이렇게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 몰탈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같이 넣어갖고 대단한 뿌리 구조를 만들어 준다 하시면 되겠고, 뭐 자갈 같은 것도 하여튼 넣어주는데 자갈 같은 것도 홈을 파가지고 강공하게 달라붙는, 지금은 조금만 물만 들어가도 쉽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리고 뭐 그렇다. 네네네. 그래서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에도 백색샘을 넣으면 굉장히 경경이 잘 달라붙네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균열도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아스팔트나 아스콘 이런 도로에도 백색세면이나 시멘트 몰탈은 조금 프론테지로도 백색세면 단독으로도 됩니다.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라는 열반사 재질을 가루로 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아스팔트 같은 데도 콘크리트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 반드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에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 세로 모양은 100가지도 넘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를 두 가지를 섞어준다 하시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실 때 증박듯이 철근 콘크리트를 여기에서 증박듯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옆으로도 하실 수 있고 하시면 저기서 되겠다. 내진 구조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다가 벽돌 소재로 얇게 들어가서도 되고, 그 벽돌에다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벽체를 만들어주는 것을 같이 해서, 그래서 약간 어떤 불이 났을 때 취약성, 이게 철계 이렇게 금속의 취약성을 보강을 해주는 이런 것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벽체를 갖다가 콘크리트 벽체를 하나 무겁지 않게 안에 조금만 이 정도 두께만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두께만 이 정도 두께 이렇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같이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내부로 넣어주거나 내부만 넣어주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가 분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현장 가서 조립을 한 컨테이너 자체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조립을 해줍니다. 그때 화장실 같은 거 미리 배선을 다 해주고요. 미리 화장실이나 또 아니면 전기 배선 미리 다 해놓고 만약에 조명까지 배선을 다 해가지고 가서 조립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면 공기가 엄청나게 단축되고 크기도 마음대로 컨테이너 하우스에 딱 제한되어 있지만 크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다양한 마감 재료, 그러니까 뭐 단열재를 같이 미리 결합을 해놓는다든지 추우니까 금속은. 그래서 거기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단열재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단열재나 이렇게 마감재, 내부 마감재를 같이 붙여갖고 시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플라스틱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불날 때 취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백색세면이나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섞어가지고 꿈치를 통해서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천연 돌들을 금색에서 칼라프로 염색하거나 같이 섞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뿜치를 통해서 하고 면을 매끄럽게 해주면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실제로 시공 엄청나게 단가가 싸죠. 시공비가 가서 조립만 해주는 거니까 회사별로 뭐 100가지도 이렇게 넘는 디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2층, 3층도 올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콘크리트 기둥을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세워주는, 기둥하고 옆에 라인만 딱 잡아주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집하고 같이 결합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는 콘크리트 이렇게 아까 지금 벽돌에다가 이렇게 조립식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밑에 바닥을 기초를 만들고 위에다가 층층층 올리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공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소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를 갖다 지하층도 이렇게 딱 파주고, 그래서 기초 타설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렇게 그래서 1층 정도는 이렇게 콘크리트 주택으로, 뭐 조립식 주택, 콘크리트 주택 말씀드렸죠. 그거 방법으로 하고 위에다 그다음에 금속으로 된 것을 타설할 수도 있다. 내진 구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충격에 취약한 부분을 해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위에다가 추가로 컨테이너하우스 2층, 3층 올릴 때 추가로 이렇게 철근 구조의 철근이 아니라 철골 구조의 이렇게 어떤 빌딩처럼 하나 더 불안하면 그걸 추가로 하는 공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면 그렇다. 다양한 시공 방법인데 일단은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금속으로 된 것을 가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컨테이너를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를 만든다. 현장에서 하는 그렇죠. 현장에서 가서 조립만 하면 딱 모든 게 완성이 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